아이고, 와, 9명 중에 5명이 왔네? 훌륭하구만. 6명인가? 아, 내가 숫자에 좀 약해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고. 책 없는 사람 없죠, 더? 3회차, 4회차 볼 건데, 이 교재 특징이, 그 독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어법이 하나씩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하나씩 있거든? 여기 4번 문제도 어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정확히는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야 돼가 아마 당신들이 절대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보자고. 자, 1번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넘어가도 되죠, 이런 건? 그치? 이런 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2번 보면, 이거, 함축 의미 추론치고는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저번 시간에 풀었던 또는 모의고사에 푸는 실제 21번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지문이었죠. 그 혹시 내신 때 했던 중간고사 때 했던 광고 공유 기억나요? 광고 공유? A 웹사이트에 B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놓고 대신 얘도 지네 상품을 여기다 요런 거 한다는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컨셉의 글입니다. 아마 거기서 약간 뭔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Contributing to other people's newsletters with articles or inserts. 다른 사람의 뉴스레터. 그 뉴스레터라는 거 뭐 잡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잡지에 기여하는 것은 기사나 어떤 삽입물을 통해서 이거는 아주 저렴하고 훌륭한 방법이다. To reach new market. 새로운 시장에 다가가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tap into, 누군가를 두드리는 거죠. captured customers of another business. 다른 회사에 이미 잡아놓은 고객들에게 다가간 좋은 방법이다. 자, 이 출판사들은 welcome submissions, 들어오는 기사들을 아주 환영합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지네가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기사를.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쓰는데 광고나 다른 그 스폰서가 없으면 지네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환영한대. 왜냐면 finding content for newsletters. 이 뉴스레터의 컨텐츠를 찾는 것은 굉장한 그 도전, 어려움이기 때문에.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아는 거지, 이거? 자, 네가 그들에게 non-competing information. 그럼 여기 non-competing이란 단어는 왜 들어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약간 상식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줄게. 자, 삼성전자가 어떤 잡지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애플이 아이폰 광고를 실어달래. 실어줄까? 이거 안 되겠지? 경쟁사는 안 된단 말이야. 반면에 현대차 광고를 삼성전자 잡지에 실어달래. 이거는 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경쟁사가 아니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You can easily gain access to another company's newsletter. 자,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즉 경쟁 관계가 아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너는, 현대차는 쉽게 삼성전자의 잡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갖다 주면 얘는 이거 실어준다고. 왜? 안 그러면 어차피 지네가 다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힘드니까 오히려 좋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 치료사는 My Summit, 이게 이제 도수치료사라는 뜻인데, 도수치료사의 그 잡지에다가 뭔가를 보낼 수 있어. 이 서비스들은 충분히 유사합니다. 유사해. Enough to appeal to the same audience. 같은 고객에게 어필할 정도로 충분히 유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랑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보완제라는 거죠. 마사지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도수치료도 필요하거든. 보완제라는 거지, 이게. 자, enough to appeal to the same audience. 자, 그러나 different, 다르다. 어느 정도로 enough to offer distinct services. 적어도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네 둘이 경쟁사가 아니라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공생할 수 있는 관계니까 얘가 쟤네 잡지에다가 자기 광고를 실어달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You can either send a story or provide an inner to the newsletter publish. 이거 됐고. 자, 후자의 경우에 it works much like a joint mailing. 마치 이거는 어떤 외관을 띠냐면 둘이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잡지 하나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 You help defray. defray 분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Cost of mailing. 그 잡지를 보내는 것의 비용을 분산시킨다. 어디에 대한 대가로 letting your insert right along. 너의 광고가 이제 무임승차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both parties win. 양자 모두 이득이다. 근데 너무 뻔하죠, 이거는. 양자 모두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21번 치고 아주 쉬운 문제였고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일단 가보자. Worry is where we begin to reflect on and become anxious about possible danger. 자, 걱정은 어느 지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고 become anxious, 그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어떤 위험이나 유쾌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 that might happen, 벌어질 수 있는 미래. 걱정의 정의죠, 이게. 그렇지? 미래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긴장하는 게 걱정이잖아. 정확한 정의잖아, 이게. And this can be accompanied. 자, 이것은 뭐가 수반될 수 있냐면 associated secondary physical responses. 신체적인 반응을 수반할 수 있다. 걱정은 정신적인 영역이고 그 걱정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 보자면 코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돼서 뭐 이거 기억나나? 다 리셋했나? 그런 거 있잖아.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Worry is evolution. 자, 걱정은 진화이다. Allowing human beings to work out possible consequences. 가능한 결과를 일할 수 있게 하는 진화이다. Forms action in the battle for survival. 특히 초기에. 문장이 조금 긴데요. 걱정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좋다는 거지.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보시면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저기 맹수가 앉아 있어도 뭐라고 생각해? 귀엽네 라고 생각한다고. 이 친구들은 아마도 생존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저기 맹수가 있을 때 어머 나 어떡하지? 튈까? 라는 걱정을 하고 신체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It is this capacity that distinguishes us from animals. 자,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동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없다는 거야. As we can anticipate possible outcomes. 우리가 가능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which gives us an evolutionary advantage. 우리에게 진화적 이점을 준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걱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거 좋은 거다. 그러나 with this advantage comes the potential disadvantage. 요거 문장이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 딱 봐도 얘가 동사긴 한데 주어가 뭐죠 그럼? 얘가 주어겠지. 그리고 이게 도치된 형태입니다. 도치, 부사 도치. 이러한 잠재적인 불이익이 있다. 뭐랑 함께? 이러한 이익과 함께.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 그럼 그래 주제 나왔지. 걱정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고른 사람 있나요? 여기까지는 무난했죠 다들? 괜찮았지?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이 4번이 아마 답을 5번으로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저 5번을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되냐라고 하면 도저히 안 보였을 거거든 이게. 1번 보시면 so as far as to propose, 뭐뭐 할 정도로라는 뜻이니까 저거 문제 없고요. Encoded in our DNA is a preference. 요것도 지금 도치돼 있단 말이야. 얘가 주어요. A preference is 하고 나서 encoded in our DNA 부분이 보어요. 보어를 앞으로 도치시킨 겁니다. 비동사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도 아니니까 이거는 동사 그냥 그대로 자리 바꾼다. 문제 없고. 3번 얘가 주어잖아. Grassy plain offers.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과거형 동사랑 과거 분사가 외관상 구별이 안 되죠. 이거 대부분의 동사에서. 대부분 똑같이 생겼지. 그럼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게 분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보통은 분사라고 했지. 왜 그런, 당연한 얘기다. 왜냐면 동사처럼 보이는, 동사라고 가정하는 친구 뒤에
바로 전치사가 붙으려면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여야 되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완전자 동사여야 돼요. 이게 일형식 동사여야 돼. 근데 영어에 일형식 동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이거 뒤에 전치사가 온다는 거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는 겁니다. 목적어나 보어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단어가 몇 개 없단 말이야, 영어에. 그러니까 동사로 가정되는 거, 과거형 동사로 가정되는 거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일단 동사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보통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dotted with 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없고. 저거 to explain why we have recreated the wooded landscape of Europe and North America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to explain 준동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로 명사절 들어간 거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y 그 의문부사 why를 쓰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어. 5번을 보면 틀리긴 했어. 이거 딱 봐도 틀렸어. 근데 뭘로 바꿀 건데 그래서 뭐 위치 이런 걸로 바꾸는 거 너무 그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애초에 선행사가 people이었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 who's예요, who's.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왜 who's냐면 이거 내가 보여줄게. 이거 봐봐. 꽤 어렵다 이거. 이거 해석되나요? 잠자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가주어, 진주어, 선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얘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 보어 도치요, 보어 도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보어 도치가 일어난 거야. 보어 앞으로 빼지? 그대로 쓴다. Natural it i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지? 보어 도치라는 건 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뭐 명사를 써보면 이런 거 natural trait it is to sleep. 잠자는 것은 당연한 자연적인 속성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다 뭘 더한 거냐면 이걸 관계사절로 만든 거야. who's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가본다. A kitten. 관계사절. whose 써야겠지? 이 문장 완전하니까. whose natural trait it is sleep. 이 노란 부분이 관계사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뒤에 동사 falls asleep often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문장이야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문법이긴 한데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주어 진주어 이건 괜찮아. 두 번째 가주어 진주어에서 보어를 도치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새로운 사실이지. 다음 세 번째 그 보어를 도치시켜놓고 who's라는 수익격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얘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건 사실 당연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세 개가 한 번에 결합되니까 저게 어려웠던 거지. 그럼 이거 해보면 얘 who's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관계사절이 되고요. 얘가 people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빈칸 문제 나왔는데 어려운 빈칸 아니니까 쫄 필요 없고 자, 이거 예로 푸는 거다. 빈칸 앞에 있는 연결사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연결사. 이 연결사가 앞뒤의 관계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다음 문장에 어떤 연결사가 붙어 있으면 걔랑 빈칸 문장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 내지는 뭐 이제 재진술이라든지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1차적인 단서입니다. 자, 일단 모두는 믿고 싶어요. 그들의 뭐 wonderful creative ideas will sell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판다. 이게 노예하겠다는 게 아니고
취업한다라는 얘기겠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갈릴레오나 뭉크,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발견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반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 그리고 as well as those who propose them, 그들을 제안한 사람들 또한 are often viewed. 어떻게 보여져요? 의심과 불신으로 보여진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이 친구 대단한데 하는 게 아니고 저게 돼?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Because people are attached to their belief.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붙어있기 때문에 it can be incredibl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을 흔드는 것이 어디로부터? 그들의 현재 사고 방식으로부터. 그러므로 아이들은 빈칸을 배워야 된다. 인과관계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데 한 번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변경하기 어려워한대. 그러므로 아이들은 뭘 배워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글의 내용을 재진술해가지고 이용한 게 아니고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추론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글에 있는 걸 내가 복제한 게 아니잖아. 그거 하려면 밑에 거 읽어야지. 근데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그치? 추론해본다. 1번, 아이들은 열린 사고를 가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방법을 배워야 된다. 둘 중에 하나겠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몇 번이죠? 4번. 다른 사람 설득시키는 걸 배워야 된다.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나머지는 여기 넣었을 때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 1번 넣어봐봐. What to expect from their elders. 어른들로부터 뭘 배워야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인과관계 안 맞고. What to give up for their creative ideas.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것을 배워야 된다. 뭘 포기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 덫으로 연결이 안 되지. 5번도 마찬가지. How to make creative innovation and earn a right. 이건 전형어 헛소리고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난 솔직히 1, 3도 되는 것 같다 하면 이 밑에 읽어보면 바로 나와요. 이 다음 문장 읽어보시잖아. 요거 읽으면 그들은 준비되어야 된다. 왜 자기의 생각이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 준비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돼야 된다. 다들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굳이 여기서 끊고 푼 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일단 풀잖아. 일단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재진술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풀던 방법대로 푸시되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음 문장 읽으면 보통 답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요거는 이걸로 푸는 거야. In other words.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앞뒤로 같은 말이다. 이거 찾으면 돼요. 얘랑 얘가 같은 말이면 돼. 자, 실험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전반적인 차이에 관심이 있다. 다양한 조건들 사이에.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가 발견한다고 가정해봐라. 참여자들이 근데 randomly assigned to be alone. 혼자 있도록 배치된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돕는 거야. 더 빠르게. 누구보다? 참여자들보다 배치된 2명 또는 4명의 외부인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러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케이스 A에는 참여자 1명만 이걸 보고 있어요. 케이스 B에는 참여자 1명과 주변에 4명 또는 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이거 바이스탠더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군중 효과라고도 하죠. 1명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막 스토리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 와, 사람 죽음 크크크 막 이러고 올리고 있잖아. 사람이 많을수록 1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응급처치를 확률은 낮아집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사람들이 다 쳐다만 보고 있지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회피적인 본능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주변에 쟤도 있으니까 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마 더 천천히 하나 봐. 어쨌든 그런 거 나와 있진 않아요. 글에는. 자, before concluding that the number of bystanders truly influence the speed of helping. 자, 뭐 하기 전에 결론 짓기 전에
주변인의 수가 영향을 줬다고 결론 짓기 전에 그 도움의 속도에 그럼 실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랑 같은 말이겠네. 이 실험이었잖아. 확정하기 전에 우린 처음에 물어봐야 돼요. 이 차이가 빈칸인지. 여기서 못 풀지 당연히. 이제 전혀 추론할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차이가 빈칸인지를 물어봐야 돼. 다시 말하면 because our results are based only on a particular sample of people in each condition. 자, 우리의 실험이 어디에만 근거했기 때문에 특정한 샘플에만 근거했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 how do we know that? 우리 어떻게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 우리 어떻게 알아? 이 같은 말 아니야 이거? 요 뒤에 들어간 말이 저기 그대로 들어가겠네. 그렇지? 우린 어떻게 알아? That similar results would have occurred.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건지 네 어떻게 알아? 만약 다른 샘플로 실험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의사였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사람이 응급구조사였을 수도 있어. 이 한 명이 우연치 않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런 비슷한 걸 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을 내기 전에 충분한 샘플을 확보해서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얘가 의사고 얘는 그냥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 때문에 얘가 더 빨리 반응하고 얘가 느리게 반응한 걸 수 있잖아.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결과가 재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거 괜찮지? 이 정도 풀면 문제 없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순서 배열. 쉽습니다. 이것도. 자, 요거 내가 순서 배울 때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 이거 겨울 때부터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미 알 거야. 단절의 근거를 하나 찾잖아요. 그 단절의 근거가 두 개를 끌어낼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줄게. 봐봐. You might think that. 자, 너는 생각할 수도 있다. Scientific discoveries. 과학적 발견이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지식에 뭔가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 simply add to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에 뭔가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학적 발견이 이미 있는 사실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는 건 필자는 뒤에 가서 이 말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는 것에 더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없애고 새로 짓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기존에 이만큼 정립된 패러다임 위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쌓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연구인데 사실 반대일 수도 있다. 이 쌓아놓은 걸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상과학 기억나나? 정상과학? 정상과학론에 따르면 이게 정배죠. 그렇지? 근데 갈릴레오가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주류 의견을 옮겼을 때 기존의 이론 완전히 폐기한 거잖아. 그거는. 이런 것도 있다. 자, A 보세요. To create the correct new understanding. 저 더는 정관사 단절이 아니에요. 왜냐면 new understanding에 의해서 correct new understanding 하나밖에 없잖아. 새롭게 맞는 이해라는 거니까 하나기 때문에 얘는 단절이 아니고 the old structure, 얘가 단절입니다. 그 기존의 구조가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요.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A를 단절시킨다. 근데 기능을 하나 더 할 거야. 잘 봐도 이게 어떻게 단절하는지. 자, B 보시면 그러나 종종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단순히 쌓지 않는다. 어디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꾼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믿곤 하던 것이 becomes false. 가짜가 되고요. 새로운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과학은 종종 진보한다.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딱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있네. 그렇지? 올 수 있지? C. The reason that old knowledge is replaced. 기존의 지식이 대체된 이유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The fact that nature follows logical rules. 자연이 논리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C가 올 수 있나요? 이건 대체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주어진 문장은 기존의 지식 위에다 쌓는다 그랬지 대체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C 못 오는 거야, 내용상으로. 이게 안 돼. B가 오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B 다음 A 갈 수 있어요? 더 올드 스트럭처 나왔어. 이거 여전히 이거 여전히 없다? 여전히 안 나왔어? 그래서 BCA예요. 단서를 정확하게 하나 잡아놓으면 두 번 도움이 되는 거야. 주어진 문장에서 A를 끊어낼 때 도움이 됐고요. B라는 첫 번째 선지를 확정하고 나서 A로 갈 수 있냐 없냐도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아니 여긴 스트럭처가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어디 갔어? Exist together. Existing logical structure. 여기 있잖아. 여기 내 스트럭처. 여기 있으니까 A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 왜? 우리는 이미 B 내용을 다 읽었고 여기 스트럭처가 없는 걸 알아. 그럼 어쨌든 여기서 A로는 절대 못 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A를 끊어낸 것부터가 잘못이지.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단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보면 8번도 인정합니다. 우리 3회차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겠지, 상태가. 그치? 그래요. 자, 봐봐. 요거는 어디 인과관계가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resulted in. 저게 연결사, 접속부사는 아니지만 동사로서 명확하게 앞뒤 사이 인과관계를 표현한 표현이잖아. 뭐뭐를 야기했다. 어떤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인지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20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어. 99%의 경우 우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재생산과 생존한 거 외에는. 이건 왜 그랬냐면 가혹한 기후, 환경, 조건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이 which stabilized sometime 10,000 years, 약 10,000년 전에 안정화되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농업과 비슷한 말입니다. 농업. And they gave up their nomadic lifestyle. 저게 이제 유목민 생활이란 뜻이거든.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지문이죠. 수렵채집인이야. 수렵채집인. 수렵채집을 포기하고 정착해서 농업을 시작했다라는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To cultivate and tend stable crops. 그러면 이 4번 앞에 얘가 무슨 말이냐 보면요. 사람들이 채집 수렵을 그만두고 뭘 시작했어? 농사를 시작했어. 그 결과로 분업화가 나왔나?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업화가 필요해졌어요? 이거 인과관계 되게 약하다? 사이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농사를 시작했는데 뭔가 고르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 내지는 한 명이 모든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지. 명확하게 앞뒤로 뭐 반대말이 나오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딱 끊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지금 되게 부족하잖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관계가 부족하다고. 그 정도 의심이 있으면 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가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찾았던 그 말이 들어있지. 농업을 했는데 한 놈은 A라는 작물을 잘 키우고 한 놈은 B라는 작물을 잘 키워. 그럼 각자 분업해가지고 교환한 게 이득이다. 이어지는 거야. 4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9번, 10번은 이거는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 한번 빠르게 읽어보자고. 안 풀어온 사람들 많지, 우리. 다 풀어왔나? 안 풀어온 사람들 꽤 있지. 빠르게 보자, 이거는. 자, when you're reading,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 Whether text was written by hand or word processed. 손으로 쓰였는지 타이핑했는지 안 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펜과 키보드는 굉장히 상이한 다른 인지 과정을 가져온다. 그럼 뭐 이걸 뭘로 바꿀래 그러면? 뭐 physical process로 바꿀래 그러면? 그냥 당연히 넘어가면 되겠지. 이거는 문제 없다. Handwriting is a complex task. 자, 이거는 복잡한 과정이다. Filling the pen and paper, moving the writing implement, and directing movement by thought. 그러니까 부가 설명하는 거죠. 손글씨 쓰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인지 기능을 요구한다. Children take several years to master. 수년이 걸려. 지금 보면 아직도 마스터 못한 사람도 있잖아. 손글씨를. 그지? 내가 서술형 채점할 때마다 말이야.
아직도 못한 사람이 많아. Precise muscular exercise. 이런 근육 운동을 정밀하게 마스터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문제 없죠? You need to hold the script until firmly. 단단하게 잡아야 돼. While moving in such a way.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leave a different mark for each letter. 다 다르게 쓰는 거잖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라고, 이게. 자, 키보드를 작동시키는 것은 전혀 같지 않다. All you have to do is press the right key. 그냥 키만 누르면 되고요. It's easy enough for children to learn very fast.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자, 그러나 above all, the movement is exactly identical.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똑같다. 생각해보면 내가 글씨로 A, B, C, D를 쓰는 거랑 키보드에서 A, B, C, D를 치는 거랑 다르죠. 이거는 하나하나 내가 신경을 다르게 자극시켜야 된단 말이야. 키보드는 똑같이 누르면 돼. 이게 똑같다고. A, B, C, D를 누르는 과정이 똑같다기 때문에 identical이 괜찮습니다. Whatever the letter, it's a big change. 큰 변화다. 타이핑은 result of a singular movement of body. 이거는 몸의 단일 운동의 결과이다. handwriting은 그렇지 않다. 나아가서 이거 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여기로 가보자. Words crossed out or corrected. Bits script in the margin and letter addition.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씨가 지워지거나 스크래치 되면 보이죠, 흔적이. 근데 컴퓨터의 경우에는 내가 워드에서 뭔가를 치다가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그 흔적이 남나? 일단 우리 눈은 안 보이잖아. 뭐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겠지만 우리 눈은 적어도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식이란 뜻인데요. Some handwriting advocates regret the disappearance of these ornamental effects. advocate가 지원자, 후원자라는 뜻이죠. handwriting advocate은 그러면 손글씨를 선호하는 사람들인 거야. 틀딱들. 그치? 가끔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중에 컴퓨터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만해.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딴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와서 내 수업에선 전자기기를 절대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종이에다 필기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 그래서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수강 취소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유감스럽게 여겨? 이런 장식적 효과의 사라짐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손글씨가 장식적이겠어? 워드 프로세서가 장식적이겠어? 당연히 손글씨겠죠. 그치? 손글씨는 뭔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게 과연 장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보시면 There is an element of dancing when he writes. A melody in the message which adds the impersonal aspect to the text. 이거 손글씨 얘기잖아. impersonal이 무슨 뜻인지 찾으면 됩니다. 이거 impersonal. 영어가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부정어를 나타내주는 접두사가 너무 많아. 아는 거 있나? 부정어 접두사 뭐 있어요? on 있지. 그렇지. on. 일단 unfamiliar. 또 ineffective. 또 disapproval. imperfect. 이거 다 부정어 접두사잖아. on, in, dis, im. 심지어 extra도 부정어 접두사서 부정어다. extraordinary가 ordinary의 반대말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A 붙으면 abnormal, A, B도 부정어 접두사. 이게 너무 많아. 어쨌든 부정어 접두사잖아 이게. personal, 개인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impersonal, 개인적이지 않은 중립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손글씨가 중립적이에요?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서? 아니지. 손글씨는 지극히 개인적이지. 내가 니네 답안지 낸 거 글씨만 봐도 누가 썼는지 알잖아. 그거. 사실 모를 때도 많은데 알잖아. 어느 정도 알잖아. 근데 당신들이 답을 타이핑해서 제출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절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당연히 몇 번? 필자는 결론을 냈어. 그래서 손글씨가 더 좋다라고 결론 낸 겁니다. 손글씨가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손글씨의 장식적 효과라든지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4회로 넘어갈 텐데 잠깐만 일시정 지휘해주라.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지? 살아있지? 죽은 거 같은데? 야, 낙서하자. 자, 4회차 볼 건데요. 4회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무난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시험 끝난 첫 주니까 그렇긴 한데 다음 주부터 문제 꼭 풀어와야 돼. 그렇지? 안 풀어오면 이게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완전 시간 낭비야. 안 풀어오면. 자, 보자. 막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좀 특이하고 다양한 풀이법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고민해본 흔적이 있어야만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1, 2번까지는 별로 볼 게 없고요. 3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혹시 여러분 인과관계랑 상관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지문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인과관계랑 상관관계의 차이가 뭐지? 그냥 그럼 인과관계라고 얘기해보자. 괜찮아요? 자, 조직에서 There's no simpl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단순한 인과관계라는 건 없다. 뭐 사이에? 경영기술과 개선된 사업 성과 사이에. 무슨 말이지? 그러면 경영활동 A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is contrasts with other spheres of activity. 자, 이것은 모순된다. 누구랑? 또는 이제 배치된다. 라고 해야죠. 배치된다. 누구랑? Where simple casual relationship do seem to operate. 간단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다른 영역과는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없죠? Hit the nail with a hammer. 자, 봐봐. 내가 여기다가 못을 두고 망치로 쳤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못? 바로 뚫리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show a dog food. 강아지한테 음식 보여주면 얘 침 흘리겠죠? 간단한 인과관계지. 내가 여기다가 못을 두고 내리쳤기 때문에 못이 들어간 거고 강아지가 침을 흘린 이유는 내가 음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거라고. 이건 간단한 인과관계인 거야. A 때문에 B가 발생한 거죠. 예외 없이. 자, 근데 This kind of cause and effect logic,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 논리는 잘못 이끌 수 있어. 만약에 apply to complex world of organizations. 이 복잡한 조직의 세계에 적용되게 된다면 지금 필자의 주장은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가 기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매출 증대가 A 때문이다라고 쉽게 우리가 귀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게 문제 없고. Where it's difficult to trace a single effect to a single cause.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효과를 연결시키기 어려운. 그렇겠지.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핸드폰 만드는데 매출을 증대하고 싶어. 그래서 가격을 낮췄어. 가격을 낮추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치? 가격이 낮추면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걸로 기대했는데 여기 어떤 변수가 있어요? 전날 아이폰 출시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전날 애플이 아이폰 냈을 수도 있어. 또는 이 가격이 내려간 것 대비해서 수요량이 별로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즉 가격 탄력성이 낮았을 수도 있어. 이런 외부 외부 요인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못을 갖다 대고 망치로 내리치는 거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치면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가격을 이만큼 인하했을 때 과연 이만큼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재화를 구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격 탄력성의 문제. 또 혹시 저번 달에 샤오미나 애플에서 엄청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있는가, 이미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외부적인 시장 상황. 우리 회사가 과연 이 증가된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있는가, 배터리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3번. 통제 가능한 외부 요인들이 can sink a wonderfully designed team. 아주 아름답게 설계된 팀을 가라앉힐 수 있다. 통제 가능한 외부 요인들? 통제 가능했으면 안 가라앉겠지. 그렇지? 통제 가능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겠죠.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통제가 됐으면 그것도 인과관계에 들어갔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못 두고 살살 치면 안 들어가지? 세게 치면 들어가지? 이게 통제 가능한 영역이야. 이 사이에 숨어있는 모든 요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uncontrollable로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빈칸이랑 다르게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가야 풀 수 있는 글이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 In contrast to popular belief, 대중적인 믿음과 다르게 정직성은 불변의 자질이 아니다. 공정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won't necessarily be fair and honest in the future. 미래에 정직하고 공정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자,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돼. 어떤 개념으로부터. 즉, 이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개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는 건 이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뭘 버려야 되냐면 people wrestle with good and evil impulses. 사람들이 좋은 충동과 나쁜 충동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버려야 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좋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걸 버려야 된대. 점심에 당신들이 마라탕을 먹을지 버거킹을 먹을지가 선과 악의 선택이에요? 아니지. 버려야 된다고. Except in cases of serious psychopathic. 아주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코패스인 거야. 자, 사이코패스를 제외하면 the mind doesn't work that way.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대신에 작년부터 강조했던 표현이죠. 대신에 rather instead 있으면 부정, 긍정 뒤집는다 그랬지. 기억나지 이거? 쓸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 대신에 녹차를 마신다. 말 되지? 근데 나는 커피를 안 마신다. 대신에 녹차를 안 마신다. 괜찮아요? 안 되지. 부정, 긍정 뒤집어야 된다고. 또는 긍정, 부정으로 갈 수도 있어. 나는 커피를 마신다. 대신 녹차를 안 마신다. 이렇게 한다고. 앞에 부정 있잖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그렇게가 뭐예요? 선과 악의 구도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신에 그것은 두 종류의 이득에 집중한다. 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의 생각은 선과 악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고군분투한다. 그 기준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It is a choice between them. 자, 그 사이의 선택이다. That typically dictates integrity. 정직성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제 푸는데. Individuals who break a trust. 신뢰를 깨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파트너로부터 미래의 이익을 얻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가 대비되는 개념이었어. 즉각적인 보상과 미래의 보상 사이에서 고민해서 정직할지 정직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당장 내가 엄마한테 가서 성적을 구라를 쳤어. 당장은 보상을 얻겠죠. 미래에 걸리면 조지겠지. 근데 판단했을 때 미래에 걸려봤자 괜찮아. 다음 학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이 걸렸을 시점이 이미 나는 다음 모의고사를 잘 봤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많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다음 모의고사 또 조질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지금 정직하게 터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정직한 행동을 하는 거고. 이 얘기인 거야. 우리의 뇌는 이렇게 작동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5번은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고 오답률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방법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9호로 풀 수 있어요. 이건 딱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 들어갈 말이 그래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혼자 다른 놈이 뭐가 있어?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걸 이제 읽기 전엔 모르겠지. 그러니까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보자고. 자, considering the volume of information. 우리 정보의 양을 생각할 때 현대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머릿속에 보관해야 되는 정보의 양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필기와 정보의 저장은 필수적이다. 불가피하다. 이게 해석되죠, 이 정도는. 필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나 tendency away from recalling.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성. 자, 이게 일단 해석이 안 돼요. 저게 문맥상으로 보면 필기거든. 필기가 기억한다의 반대말이잖아. 내가 기억했으면 필기 안 하겠지. 기억 못할까 봐 필기하는 거잖아. 문맥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저게 필기야, 노란 부분이. 자, 필기는 is growing beyond all sensible proportions. 우리가 인지 가능한 모든 영역을 초월해 성장하고 있다. 즉,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 이렇게 본다. 야, 필기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적는다. One can easily and best observe in oneself that. 뭘 관찰할 수 있냐면 writing things down, 빈칸. 글을 쓰는 것, 필기하는 것은 빈칸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예시는 이런 포인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필자의 주장은 필기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필기가 필요해. 그러나 너무 과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들어갈 말이. 혹시 모르겠으면 다음 장 읽어보세요. 오늘날 가게에 가면 그 점원이 한두 개, 두세 개 이상의 제품을 절대 암산으로 계산하지 않아. 무조건 계산기 때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 Rarely do a simple addition. 단순한 덧셈조차 하지 않는다. 두세 개 아이템에. 그러나 대신 기계를 사용한다. 우리의 학교는 제공한다. 다른 예시를.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내가 수업할 때 모든 수업하는 말을 다 받아 적는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오히려 공부를 못한다는 걸 관찰을 했대. 내가 얘기하잖아. 이 하위권 특징이 필기 화려하게 하는 거라고. 색깔 25개씩 꺼내놓고 형광펜 5개씩 꺼내놓고 막 다 칠한 놈들 있지. 그런 놈들 치고 공부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걸 다 받아 적는 놈들 치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놈들은 없다. 필자는 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잡으면 돼. 1번. 좋은 얘기지. 자기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다. Avoid temporary failures of memory. 단기적인 기억 상실을 회피시킨다. 이것도 필기의 장점이잖아. 내가 잊어버릴까봐 적는다는 거. 이거 플러스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킨다. 플러스고요. Diminish one's power of remembering. 누군가의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이건 마이너스네. Makes an impression of being thorough. 뭔가 섬세하다는 인상을 만든다. 좋은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 마이너스였고 4번 혼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고르시면 돼요. 필기의 단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면 이것 쉽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의 이 길이가 보면 글의 길이가 마더텅 3학년 거 풀었던 것보다 좀 더 글씨가 크지 않아? 뭔가 글이 조금 더 짧죠? 3학년 6월 넘어가는 수준보다는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에 따르면 Our modern electronic lifestyle. 자, 우리의 현대 전기적 삶은 선호한다. 뭐를? Fast time activities. 유튜브 1배속으로 보는 사람. 다 2배속으로 보지. 1.5에서 2배속으로 보지. 그치? 쇼츠 좋아하지? 빨리빨리 반응 안 오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그 얘기예요. Require instant, urgent responses. 자, 그런 자극은 tend to crowd out. 자, crowd out이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slow time activity를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명상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장기적인 연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사람들이 너무 왜 웃죠? 현대사회 사람들이 너무나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잘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This dynamic has a particularly unfortunate effect in academia.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난 장기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이것 때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거의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애랑 대학교 1학년 때 헤어졌으니까 그게 제일 오래 갔던 거고. 그치. 1학년 마치고 헤어졌지 거의. 3년? 그 다음부터는 뭐 8일, 이제 3주, 2달, 2주, 2주, 그치. 지금은 얼마나 됐지? 6시간 찍어본 적 있어요. 6시간? 이거 그 당신 중3 때 아니야? 아니요. 중3 때? 중3 때 아니야? 중1 때? 6시간 한번 찍어봤어요. 정말. 가면 안 돼,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슬로우 타임 액티비티가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 밝히고 있잖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자, 이러한 역학 관계는 특히 유감스러운 효과를 가집니다. 학술 영역에서. 자, 그리고 그 학술 영역은 뭐냐면, which is supposed to be, 뭐뭐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somewhat insulated from the larger society. 더 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대. 그러면, 필자 주장에 따르면 더 큰 사회는 빠른 활동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죠. 자극적인 거, 즉각적 반응. 여길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학술 세계는 느려야 된다는 얘기야.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fast moving이 아니고 slow moving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추론되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한다면 이게 larger society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 여기로부터 분리돼야 된다고. 그러면 느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A냐 B냐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이걸 A로 잡으면 A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즉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Students and scholars can think more broadly and with long-range perspectives.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기에는 학술 영역은 느려야 돼. 그러나 사실은 미러링한다. 사회의 나머지를 insulated 해야 된다 그랬는데 미러한다. 반대말 들어가 있지. 이제 필자가 생각하기엔 느려야 되는데 사실은 빠르다. 들어갈 말은 and야. 그럼 앞뒤로 같은 말이겠네. 무슨 말? 빠르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7번은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4번이에요. 이건 됐지? 7번 4번이고. 자, 8번 보시면 순서배열, 그다음 문장 삽입, 그리고 요약문까지 여기까지 하고 심하게 치면 되겠다. 마치 일찍 끝내주는 것처럼 되게 막 선심을 그냥, 그지? 세개 끝나면 바로 보내줄게요. 오케이. 자, 8번 보시면 labeling people according to our first impressions. 우리 첫인상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 붙이는 것은 is an inevitable part. 불가피한 부분이다. 어떤 인지 과정에서. 그러한 라벨들은 해석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인상이 깊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 첫인상은 어땠나? 얘한테 첫인상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이름도 안 물어보고 풀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치. 자, 어쨌든. 자, suppose for example, 예를 들어 가정해봐라. You mentioned the name of your neighbor to a friend. 가정해봐라. 네가 네 이웃의 이름을 친구에게 얘기한다고. 우리 옆집에 그 김덕철 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Oh, I know it. 나 그 사람 알아. 친구 얘기한다. He seems nice at first. 걔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거 이 새끼 다 이거 구라야. 이거 다 연기야. 틀렸을 수도 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수 있나? 갑자기 이렇게 예시로 들어가도 되나? 여기서는 첫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네가 네 이웃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뭐 절대 못 온다고 볼 건 뭐 아니겠지?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아마 아닐 겁니다. B. 그들이 정확하다면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지. 여기 3개 있잖아. interpretation 있잖아. 이게 만약에 정확하다면 impressions like this 이런 것과 같은 표현들은
유용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언제? When the labels we attach are inaccurate. 부정확할 때 발생한다. 이거 읽으니까 A가 이 다음에 올 것 같아. 왜? A는 부정확한 첫인상의 사례였거든. Because after we form an opinion of someone, 우리 누군가에 대한 의견을 만든 후에는 우리는 그걸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make any conflicting information fit our image. 보세요. 충돌하는 정보를 우리의 이미지에 맞도록 만든대. 즉 왜곡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 되게 착한 놈이야. 근데 내가 어디서 듣기로 제가 나쁜 놈이라고 들었어. 그럼 앞으로 제가 착한 활동을 하면 난 뭐라고 봐요? 저 새끼 저 가식이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충돌하는 정보가 맞아떨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죠? C. Whether the judgment is accurate or not. 그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는 무관하게 더 judgment는 여기 어쨌든 여기 세 개가 있으니까 대충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After you accept your friend's evaluation. 이거 무조건 A 다음에 와야 되지. 친구의 평가가 A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B보다는 A가 앞에 오기가 좀 어렵겠죠? 여기 얘기가 여기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B를 잡는다. 그 다음에 A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다. C를 주어진 문장에서 끊어냈던 게 친구 얘기였잖아. B에 친구 얘기 있어요? 없지? C로 못 가. 그래서 B에 C. 그러니까 순서배열 문제풀이의 특징은 초반에는 저 하나 문장이랑 하나 선지를 꼼꼼하게 읽느라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지점이든 그냥 순식간에 문제가 딱 풀려버려. 지금 이것도 B가 앞에 온다는 것만 잡아내니까 뒤에는 그냥 풀렸잖아. 그래서 한 번 놓치면 그냥 문제가 끝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순서별로 특히 그래.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야, 이거. 여기 also 있거든. also 어딨냐? 여기 also 있지. also 나열의 연결사라고 한 8번쯤 강조드렸죠. also는 앞뒤로 같은 위상의 다른 얘기가 있어야 돼. 예시 1, 예시 2. 주장 1, 주장 2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Doubts have also been expressed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우려는 또한 표현되었다. 그럼 앞에도 우려가 표현되는 게 있어야 되겠네.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어쨌든 그냥 빠르게 한번 보자. Introduction of chemical fertilizer. 이제 화학적 비료와 그 고생산량의 이 종자는 녹색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혁명은요, 굉장히 많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triggering population boom,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꺼냈고, 그 다음에 supported the historic rebirth of the Asian economy, 이 아시아 경제의 부활을 지지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산업화를 도와줬다. 다 좋은 얘기야. But the green evolution made many other social, environmental side effects. 자, 그러나 이 친구의 많은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죠? Have made it extremely controversial. 아주 논란의 소재가 많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가 많다는 거야. 문제가 많다 해놓고 또한 걱정이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렵겠죠. 왜? 얘가 일반 진술이거든. 이건 구체적 예시잖아. 지금 일반적 진술 다음에 또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예시 1번이 들어가야 되지. 예시 1번 또한 예시 2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주어진 문장 보시면 Its critics argue that it has resulted in massive environmental damage. 이거네. 걱정 1번이 저거야. 환경적인 영향을, 피해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농업 관행을 파괴했다.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그 다음에 이 농부들이 아주 값비싼 화학물과 이 종자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가 문제 1번이에요. controversial한 이유 1번이 이거야. 그 다음 controversial한 이유 2번이 이건 거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controversial의 구체적 사례로서 1, 2번 들어가니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이거는? 풀만하지? 자, 마지막 10번. 이거 보면 풀린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40번 풀 때는. Even when accurate prediction brought them economic 빈칸. 정확한 예측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빈칸을 가져왔음에도 부정행위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빈칸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저 관계사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게 없는 게 더 편하거든. 지금 여기서 정확한 예측을 하면 경제적인 빈칸을 가져옴에도 빈칸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정확한 예측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겠어? 이득이 있겠어? 당연히 이득. 이게 상식의 영역이라는 거야. 방금 이걸 어떻게 축소시켰냐면, 자, 정확하면 경제적 빈칸. 그럼에도 빈칸함. 답이 보이지 않아, 그냥? 그냥 보이지. 글을 안 읽어도 보이지. 여기 설마 경제적 손해가 들어갈 리는 없단 말이야. 이거 무조건 이득이야. 정확하면 경제적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함. 이렇게밖에 안 풀리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deflated, inflated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기 결국 둘 다 부정확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 뒤에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증가냐 감소냐라고 보면 이제 증가가 맞겠지. 자기 능력을 더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계략적인 거는 이렇게 잡아내면 일단 문제는 보인다. 왜냐면 보통 40번 풀 때쯤엔 당신들이 시간이 없을 거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푸는 문제잖아. 내가 41부터 45 먼저 풀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문제야. 이거 1분도 안 남았다고 이거 풀 때. 이렇게 푸시라고 그냥.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 6회 풀어오시면 되고, 진짜 풀어와야 된다, 이제. 꼭 풀어오도록 하시고. 심하이, 가자.